미국이 대북 정책에 대한 검토를 끝냈다라고 얘기합니다. 입장은 오바마와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의 중간 정도를 취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 때처럼 아무것도 안 하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트럼프 행정부 때처럼 소리만 요란하고 실속은 전혀 없는 그런 형태를 하지도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그리고 어제서부터 제기된 공매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양호 현대경제연구원 고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자, 우선 대북 정책서부터 한번 좀 여쭤보고 네네.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끝났다라고 얘기하고요. 지금까지 나온 거 보면 뭐 괜찮은 것도 있고 안 괜찮은 것도 있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괜찮은 거는 이 트럼프 행정부 때는 일괄 타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 단계별 타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에 비해서 또 한반도 비핵화 얘기를 했으니까 이건 또 일종의 어느 정도 약간 좀 꼬이는 그런 형태인 것도 같고 뭐 두 개가 상당히 좀 섞여 있는 것 같은데 네. 보시면서 어떻게 판단 지으십니까? 이제 거기 나온 내용 중에 이걸 종합적으로 한 게 잘 조정된 예. 실용적 접근법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굉장히 말이 복잡하네요. Calibrated Practical Approach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예.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두 가지가 합쳐진 거예요. 그 예. 대신 트럼프가 끝낸 지점부터 시작하겠다는 거죠. 예. 근데 오바마가 했듯이 전략적 인내는 안 하고 예. 그 대신 조금 더 대화할 여지를 보는데 외교부가 이제 그러면서 지금 정의영 외교부 장관 지금 이제 영국에 가 계시잖아요. 그래서 예. 블링컨하고 좀 만나면서 성명을 발표했는데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방향으로 결정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봐서는 예. 우리가 얘기한 단계적인 접근이 분명히 채택이 된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목적이 비핵화, 한반도 비핵화지만 두 번째가 하나가 더 있었어요. 뭐냐면은 한미일 동맹의 강화입니다. 예. 그래서 그렇다면은 뭐 결론적으로 하면 코드 플러스에 들어와. 예. 이 얘기가 지금 되는 것 같고요.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한국하고 미국하고 블링컨 장관하고 이제 내용하고 일본하고 미국하고가 또 만났어요. 예. 근데 거기서는 또 다른 얘기가 나온 게 뭐냐면 북한의 핵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서 의논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북한의 도발성에 대해서는 일본하고 지금 얘기를 했고 예. 우리는 접근적인 어떤 실용적 접근법을 얘기를 했고 조금 뉘앙스가 안 맞는데 다행히 5월 5일 날 한미일 외교부 장관들이 만납니다. 예. 그럼 여기서 만나는 거의 주 목적은 5월 9일 한미 정상회담의 의제가 여기서 나올 거고요. 그래서 일본이 껴있다는 얘기는 동맹 강화가 우선이고 예.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비핵화에 가는 부분들로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되는데요. 코드 플러스에 분명히 들어오라 그럴 것 같은데 예. 중국 눈치가 보이죠. 그러면 그렇죠. 예. 그다음에 그 부분을 어떻게 소화해서 나오겠느냐. 그다음에 이제 한미일이 만나면서 이런 핵 탄도 미사일 얘기를 하는 것은 북한에 대한 메시지죠. 예. 우리 잘 지켜보고 있으니까 들어와. 들어와서 얘기를 하자. 이제 파트너로서의 협상할 의지를 보여달라는 얘기는 북한한테 전달한 것 같고요. 그렇다 보면은 5월 9일 날 한미 정상회담에서의 분수령을 어떻게 우리가 이제 소화해내느냐가 이제 숙제가 이제 우리 쪽으로 오는 그런 순간이 되고요. 또 그런 표현도 했어요. 이 한반도의 문제는 북한의 지금 코트에 볼이 있다. 예.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북한의 반응을 지금 좀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트럼프 행정부가 끝낸 지점에서 시작한다. 끝낸 지점이 싱가포르 하나 있고 하노이 있고 그런데 싱가포르는 이미 뭐 합의가 됐으니까 그거는 네. 넘어간 거고 아마 하노이에서 멈춰버리지 않았습니까? 그 CBID를 그 시점에서 시작을 한다는 그러니까 거죠. CBID가 이제 시작점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완전하고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비핵화의 예. 과정인데 거기에 이제 상응하는 단계적인 대응을 해달라는 게 이제 북한의 요구였기 때문에 예. 이제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 정의영 외교부 장관이 어떤 이제 제안을 한 것 같아요. 제안을 했다는 얘기는 뭐 지금 흘러나오고 있고요. 예. 단계적 접근법에 대한 지금 뭐 어떤 공유를 한 것은
팩트로 지금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자 5월 9일까지 기다려야 이건 답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진짜 좀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서로 간의 입장이 굉장히 많이 다르니까요. 북한 입장에서도 또 우리 하노이 때는 우리 영변은 얘기했다. 근데 너희가 아무 카드도 안 내놨지 않냐. 이렇게 시작하면 누가 먼저 카드 내놔야 되는지 굉장히 그렇죠. 복잡해져 버리기 때문에 네. 항상 이 북미, 남북 이런 문제들은 마지막 끝날 때까지 그렇습니다. 이 모양을 알 수가 없어가지고 말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증시가 좀 어려운 상황에서 예. 이렇게 컨트리 리스크까지 올라가면은 굉장히 지금 흔들리는 장에 좀 뭐 조금 더 안 좋은 악재들이 올까봐 좀 걱정은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시장을 한번 좀 여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어제서부터 공매도가 시작됐습니다. 네. 집계로는 어제 1조 2천억 원 정도의 공매도가 나왔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시장은 보면 어떻게 보면 강하게 반응했다라고도 볼 수 있고 또 그렇지 않다라고도 보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인데요. 공매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강하게 반응했다. 그 부분은 상대적으로 코스피가 선방을 해준 거죠. 그렇죠. 그리고 예, 우리 대형주들이 해주고. 근데 어저께요. 잘 보시면은 1조 2천억이 들어갔는데 제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셌습니다. 예. 강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금지하기 전에 일평균이 공매도가 6천억밖에 안 돼요. 예. 근데 그때는 전 종목에 대한 공매도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엔 예. 코스닥 200가 코스피 150만 딱 하는데 1조 2천이 들어오면 이거 진짜 세게 붙은 거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선방을 해낸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좀 쉽게 풀이하려면 이제 손자병법을 갖고 와야 되는데 어저께 이 공매도 세력은 지나 탁업 아주 기회가 있을 때 아주 벌떼처럼 공격을 하고 예. 어저께 모습은 이겁니다. 조호 이산, 호랑이를 산에서 끌어내린다. 예. 이건 말이거든요. 어저께 공매도 한 걸 보면 우리 개인 투자자, 개미들이 완전히 많이 매수한 종목들만 어저께 때렸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지금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이 모양을 보면 그래 우리도 게임 스타처럼 할 수 있어. 예. 니네가 지칠 때까지 우리 뭐 다 힘을 모으고 있을 거야. 이 방법으로 지금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6일째인가요? 7일째 지금 코스피가 지금 빠지고 있잖아요. 6일째입니다. 6일째죠. 예. 근데 6일 이상 넘어간 게 최근 뭐 5달, 6달 사이는 없어요. 예. 그리고 4일 이상 빠진 날은 며칠 있었는데 4일 이상 빠지고 나서 그 다음 날 최소 11%, 최고 55%가 아니죠. 11포인트, 많게는 55포인트까지 올라가거든요. 예. 내일 쉽니다. 예. 저는 5월 6일 날은 뭐 빨간색으로 변할 수 있는 충분한 우리 지금 어떤 동력을 지금 마련하고 있는 듯 하고요. 오늘만 좀 잘 막아주시면 예. 될 것 같습니다. 글쎄 뭐 어제 1조 2천억 원의 공매도가 있었다. 그러면 그건 긍정적으로 반대로 생각하면 앞으로 1조 2천억 원의 주식을 살 수 있는 그렇죠. 그 동력이 생겼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어저께 오늘 상황을 우리가 이제 되짚어 보면 이게 뭐 빠지긴 빠졌지만 순수하게 공매도 때문에 빠졌냐? 그건 또 아니단 말이죠. 꼭 그렇게 볼 수는 없죠. 네, 아시아 증세가 쫙 빠지는 예. 덕분에 지금 들어왔고요. 어저께 외국인들 순매수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복합적인 거고 지금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는 비록 바이오 제약주가 공매도에 이제 아주 직격탄을 맞았지만 그래도 이거는 단기 변동성으로 우리가 치부해야지 장기적으로 가는 부분보다는 단기 변동성에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추시는 것이 훨씬 좋지 않겠느냐. 예. 그래서 내일 푹 쉬시고 예. 5월 6일 날은 이제 활발하게 좀 투자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는데 저는 제 혼자 생각이라고 뭐 갖고 있었는데 진짜로 저점을 이 지금 올라가는 상황에서 또 새로운 저점을 요번에 형성했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만은 매수기에는 온 거 아니냐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미국 시장 대해서 한번 잠깐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렌 버핏이 미국 경제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역시 이제 백신의 접종이 본궤도에 들어가서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미국 경제가 예상보다도 훨씬 더 좋아할 가능성이 있으니 지금 정도면 연준이 중심이 돼서 테이퍼링에 대한 계획을 좀 내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지금 뭐 미국에서 나오는 이유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옆에 나라에서 테이퍼링을 해버렸어요. 예, 캐나다에서. 캐나다에서 했죠. 그러니까 저기는 왜 하지? 항상 선행 지표가 캐나다였거든요. 그래서 했으면 우리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지금 뭐 연방은행 총재들이랑 막 나와서 지금 시장을 잘 달래고 있거든요. 근데 몇 가지 이제 말실수들이 나온 게 있죠. 그래서 제롬 파월 의장은 뭐 2013년도 14년도에 테이퍼링 방법을 쓰겠다. 예. 그다음에 블레드 총재는 집단 면역이 되면 우리가 테이퍼링을 생각할 수 있다. 집단 면역이 이제 언제가 되냐면요. 7월 4일 날 되는 거예요. 지금 목표가. 예. 그러니까 이게 빨라질 수도 있거든요. 6월로 빨라질 수도 있고 9월로 좀 늦어질 수도 있고 6월, 9월 사이에 이것이 만약에 온다면 테이퍼링 얘기가 아주 자연스럽게 지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요. 저는 분기점은 7월 4일로 봅니다. 7월 4일이요. 7월 4일이 지금 부양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지금 목표 날짜고요. 예. 그다음에 8월 달로 넘어가면 국회가 휴회를 해요.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7월 달에 이거를 이뤄내고 축제 분위기, 그다음에 또 마스크에서 벗어나는 분위기 뭐 이런 것들을 지금 가져가려고 그러면 테이퍼링이라든가 연준의 긴축 시점이 빠르면 7월 달에도 나오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있을 제롬 파월은 아니다. 예. 그래서 뭐 자기가 약속했듯이 2023년인데 그거는 좀 땡겨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예. 2022년 말까지는 지켜내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에서 지금 제일 좋은 부분이 수출입니다. 그렇죠. 아시는 것처럼 4월 달에 41% 증가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게 그 절대적인 액수를 보면 3월 달에 한 달 동안 수출액이 538억 달러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4월 달은 그거에서부터 한 20억 달러 정도 적습니다. 네. 물론 일수가 하루가 적은 영역도 그렇죠. 있기는 네. 하지만 그거를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거의 비슷하거나 4월 달이 3월 달에 비해서 조금 줄어들었다 이런 생각이 네. 들거든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네. 그래서 기조 효과가 없어지게 되면 이게 굉장히 좀 그 변수가 약해지는 거 아니냐 이럴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우리가 생각해 18.1% 지금 증가하는 게 지금 목표인데요. 예. 2000년 대비해서. 자, 그렇다면은 2018년도에 우리가 역대 최고치의 수출했는데 이걸 넘습니다. 예. 그리고 4월 달도 뭐 10일, 20일, 30일로 나눠 본다면 1일부터 10일까지는 굉장했죠. 예. 45.4%가 올라왔으니까 그게 기저 효과도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우리가 굉장히 빠르게 가야 되는데 다행히 전 세계 GDP의 40%를 차지하는 미국과 중국이 뭐 지금 쳐주고 있거든요.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들은 계속 동력은 유지할 것 같은데 저희 연구원에서 보면은 이 수출 경기 어차피 이제 회복에 견인차를 하고 있는데 5가지 정도가 지금 위험 요소로 지금 꼽고 있습니다. 5가지요? 예, 코로나19의 재확산인데 특히 인도 예. 아시아죠. 그다음에 글로벌 경제가 지금 디커플링 되고 있어요. 미국, 예. 중국만 좋지 다른 데 다 지금 잘 안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러다 보면은 뭐 캐나다에서 시작을 했지만 금융시장 이제 긴축 발작이 일어나고 만약에 미국에서 금리를 인상하는 그런 시그널이 나오면 신흥국들을 금융시장은 이거 완전히 그렇죠. 지금. 예. 근데 거기에 더 지금 위험한 거는 경제도 회복을 잘 못하는데 지금 유동성도 너무 많은 유럽의 재정 위기는 이거는 어떻게든지 지금 수술 불가능합니다. 예. 거기다가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5번째가 중국의 우리가 얘기하는 회색 코뿔소. 얘네들이 다시 나타난 거예요. 예. 부채, 뭐 그림자 금융, 뭐 등등 이것이 다시 등장하는 모습들이 지금 나오기 때문에 요 5가지를 어떻게 우리가 극복하느냐 이 문제가 지금 수출 경계는 하는데요. 지금대로만 오늘만 같으면 2018년도 신기록은 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좋은 소식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최영호 현대경제연구원 고문이었습니다.